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 왕자의 애첩이 되었다 화형을 당하는 인어공주. 인어공주의 유혹. 인어왕의 막내딸인 인어공주는 황갈색의 긴 머리카락을 목에 감은 채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은 그 노랫소리에 취해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영혼을 빨아들여 목숨을 빼앗으려는 거라고. 이윽고 선원들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나체의 인어를 발견했는데,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미모를 갖춘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것 좀 봐. 요물이야. 하지만 정말 아름다워. 선원들은 한결같이 인어공주에게 사랑을 느꼈는데, 어떤 선원은 인어공주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가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선원은 정신을 잃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수많은 선원들이 현혹되어 죽어가서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기는 날이 많았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의 평화를 침범하는 불손한 인간들을 유혹해야 하기 때문인데, 바다의 신성한 왕국을 침범하는 자들을 무사히 육지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살 수 없다니. 인간은 정말 한심한 생물들이야. 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사랑을 느끼는 나는 더 어리석은 생물이겠지. 언제부터인지 한 왕자가 인어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인어공주는 물에 빠진 왕자의 몸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바닷가에 도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왕자님은 죽을 거야. 근데 정말 아름다운 왕자야. 바닷속 세계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를 아직 본 적이 없어. 생각해보면 인어공주가 철들 무렵부터 마음에 두었던 상대는 인간 세계의 남자였는데, 남파당한 대안에서 보았던 하얀 조각상은 대리석에 조각된 인간 세계의 남자였습니다. 인어공주는 그 아름다운 육체에 매료되어 몇 번씩 그 조각상을 바라보았고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는데, 특히 인어에게는 없는 미끈하게 뻗은 두 다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 수풀은 엄숙한 비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인어공주는 조각상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엉뚱한 생각에 잠겨있는 자신을 깨닫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인어공주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장 깊은 곳에는 인어왕이 사는 성이 있었는데, 왕은 오래전부터 아내 없이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늙은 태후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6자매인 공주들은 모두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가 특히 아름다웠는데,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하반신은 다리가 아닌 물고기의 꼬리였습니다. 막내 공주가 날씬한 몸으로 해초 사이를 누비며 바닷속을 헤엄쳐가면 남자 인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공주는 자기가 주목을 끄는 것을 특별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자 인어들에게 흥미가 없었고, 마음을 유혹하는 것은 바닷속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즉 지상의 세계였습니다. 인어공주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인어 세계에서는 18세가 성인이라 그 나이가 되어야 수면으로 나가 인간 세계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주도 18세가 되었는데, 인어공주가 태후의 허락을 받아 부푼 가슴을 안고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지상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다 한쪽에는 3개의 돛이 달린 커다란 배가 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회를 펼치고 있었는데, 중앙에는 조각처럼 아름다운 얼굴의 늘씬한 체구의 왕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왕자의 생일로 배에서는 생일 축하 파티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다가와 산더미처럼 높은 파도가 덮치는 순간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선체가 힘없이 부서지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다에 내던져졌는데, 소동 속에서 인어공주는 열심히 왕자의 모습을 찾았고 필사적으로 헤맨 끝에 마침내 왕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정신을 잃고 손발을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물 위로 내보내고 육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가서 왕자를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왕자 옆에 누워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면서 제발 죽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왕자의 육체를 끌어안고 따뜻한 피부의 감촉을 느끼면서 인어공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왕자. 날이 밝자 읽고 왕자가 천천히 눈을 떴으나 인어공주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곧바로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자가 살아났다는 기쁨에 인어공주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어느새 주위가 밝아져 인어공주는 서둘러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다 위에서 무엇을 보았냐는 언니들의 질문에 공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어느 나라 왕자이고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한 번만 내가 데려다 줄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즉시 돌아와야 돼. 인어공주 일행은 바다 위로 올라가 쉽게 성을 찾았고 왕자가 사는 성을 알게 된 공주는 밤만 되면 물 위로 나와 왕자를 보러 갔습니다. 왕자를 사랑하게 된 인어공주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자 할머니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인간 세계의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내 말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 설사 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공주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인간 세계에 대한 동경과 왕자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인어공주는 깊은 내초 숲에 사는 마녀를 찾아가는데 마녀는 나무통 안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섞으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물고기의 꼬리를 버리고 인간처럼 두 다리를 갖고 싶은 것이지? 이곳이 훨씬 행복한데 그 행복을 버리고 일부러 인간 세계로 나가겠다니. 하지만 저는 왕자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약을 만들어주마. 그 약을 먹으면 꼬리가 없어지고 인간의 다리가 생길 거야. 부탁이에요. 그 약을 만들어주세요. 일단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면 두 번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두 번 다시 이 바닷속에 사는 할머니나 아버지, 언니들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리고 왕자가 널 배신하면 즉시 왕자의 목숨을 거두겠다. 마녀에게서 약을 건네받은 인어공주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헤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창문을 향해 몇 번씩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성 대리석 계단에서 마녀에게 받은 약을 삼켰고 통증으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인어공주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태양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왕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 목숨을 구해준 아가씨가 바로 당신이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이번에는 내가 구하게 되다니.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성 안으로 데려갔고 왕자의 배려로 성 안의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인어공주는 성 안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회에서 인어공주는 아름답고 맑은 영혼까지 빨아들이는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춤을 추었는데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는 공주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를 귀여운 보물이라고 불렀는데 인어공주의 자유분방한 아름다움과 순진한 마음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인어공주는 나체로 지내는 것에 대해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아 알몸으로 테이블에 앉아 과일을 먹거나 알몸으로 발코니에 기대어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왕자에게 주의를 들으면 인어공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알몸으로 지내면 안 돼요? 게다가 예의와 에티켓도 문제였는데 꼭두각시처럼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좁은 보폭으로 일직선으로 걸어야 했고
상대의 신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인어공주는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여자로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입에 발린 칭찬도 하지 않았으나 이런 태도는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찼는 성에서는 빈축을 샀습니다. 애첩의 길. 성 안에서 인어공주를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은 왕을 받드는 기사뿐이었는데 어느 날 기사가 진지한 눈빛으로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인어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인어공주를 위해 지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나를 싫어하지요? 내가 교양이 없고 예의범절도 모르기 때문에. 내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왕자는 그 아름다운 육체만 있다면 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인어공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인어공주는 잠자리에서도 자유분방했는데 아낌없이 몸을 열고 대담하게 왕자의 사랑을 요구했고 왕자도 뜨거운 손길로 그 육체를 애모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만을 믿고 있는 공주를 보면서 왕자도 절대로 이 여자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점차 인어공주가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철없이 행동할 거야? 교양이 있어야지. 적어도 한 나라의 왕자의 애첩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나라의 공주에게서 왕자에게 혼담이 들어왔는데 왕과 왕비도 크게 반겼고 부모의 설득에 왕자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인어공주를 배신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인어공주도 고민에 잠겨있는 왕자의 모습을 보고 뭔가 사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을 위해 화려한 배가 완성되었는데 왕자가 이웃 나라를 시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공주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인어공주도 그중 한 명이었고 왕자를 태운 배가 이웃 나라의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공주의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는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마음이 빠른 속도로 그 공주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결국엔 왕자님이 나를 배신하게 되는구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종이 울리고 사자가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왕자의 결혼을 알렸는데 신랑과 신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연회가 끝나자 왕자와 신부는 키스를 나눈 뒤에 손을 마주 잡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인어공주는 두 팔로 난간을 짚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왕자의 육체는 마녀가 빼앗아가고 인어공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혼자 남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그때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인어공주는 얼른 슬픈 표정을 거두고 뒤를 돌아보았고 기사의 눈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기사에게 자신이 바닷속 세계에 사는 인어공주이고 왕자가 자신을 배신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왕자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가져요. 왕자님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왕자님을 배신하면 왕자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공주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는데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는 듯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고 기사와 헤어진 인어공주는 허탈한 마음으로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화영. 이제 곧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 태양이 비치겠지. 그때 바다에 몸을 던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그때 뜻밖에도
해수면에 5명의 언니들이 얼굴을 드러냈는데 언니들의 얼굴도 공주의 얼굴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 있었습니다. 너를 인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녀를 찾아가 부탁했단다. 그랬더니 우리의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 단검을 주더구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 단검으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해.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단검을 던져주고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졌는데 인어공주는 단검을 손에 들고 침실로 다가가 보라색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때 왕자가 꿈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불렀는데 왕자의 사랑이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자 인어공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읽고 손에 힘을 주며 단검을 높이 치켜들었지만 단검은 바다에 던져졌고 단검이 떨어진 바다에는 마치 핏물처럼 붉은 거품이 일었습니다. 왕자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다. 인어공주는 남자들에게 붙잡혀 침실에서 끌려나왔고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왕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내 목숨을 노리다니. 재판은 왕자가 모르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인어공주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유혹했어요. 저는 기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왕자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날 왕자가 인어공주를 만나기 위해 감옥으로 찾아왔는데 왕자는 어떻게든 인어공주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아. 당신 정말로 나를 배신한 거야? 정말로 기사를 사랑했어?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식었어요. 이제는 조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인어공주는 자기를 처형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읽고 사형 집행인이 다가와 인어공주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횃불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은 순식간에 인어공주의 몸으로 옮겨붙었고 이윽고 불꽃이 기세를 잃기 시작하더니 인어공주의 머리가 한쪽으로 꺾어지면서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썰물이 빠지듯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 광장 한쪽 구석에서 뚫어져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아무도 없는 광장에 쓰러져 있는 십자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서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사는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는데 그의 눈물이 십자가를 적시고 타다 남은 인어공주의 검은 육신을 적셨습니다. 잠시 후 기사는 품속에 손을 넣어 단검을 꺼내더니 서슴없이 자기의 목을 찔렀고 피가 흘러내려 십자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얼마 후 그곳에는 작은 꽃이 피었는데 인어공주의 순결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하얀색의 꽃으로 주변에 모여든 작은 새들이 인어공주의 애절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